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서울시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결정이 됐는데 언제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었는데요. 드디어 서울시에서요, 재난긴급생활비를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신청부터 받는 것까지 상세하게 안내를 했는데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부터 받기까지. 자,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대한 대상은 어디에서부터인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발표를 보면요, 일단 지금의 현재 상황을 응급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숨통부터 튀어나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가 막막하고 곤란해진 시민들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1인 가구는 175만 7,194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4인 가구는 474만 9,174원입니다. 여기에서 6인 가구, 7인 가구 이렇게 한 사람씩 증가할 때마다요, 88만 3,347원씩을 추가를 하시면 7인 가구, 8인 가구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요, 가구원 수인데요. 이 가구원 수의 기준은 3월 18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3월 17일, 3월 19일 이렇게 하루 만에 가구원 수의 변동이 있었다면요, 3월 18일 새벽 0시 기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서요, 여러분께서 가구원 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구원 수는요, 주민등록표상의 동일 주소인을 말하는 것인데요, 주민등록표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소득, 기준 중위소득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내가 지난해에 받았던 소득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또 이번 달에는 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 소득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요, 이 소득을 행복이음 시스템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이 정보를 얻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소득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인데요. 먼저 소득을 보면요, 1단계 건강보험 보수 월액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내가 얼마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내었느냐, 우리가 벌고 있는 보수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지난달에 내었던 건강보험료가 얼마이냐 여기에 따라서요, 우리의 소득을 구분하게 되고요. 2단계는요, 국민연금 기준의 소득 월액, 지난달에 내가 얼마를 냈느냐라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또 3단계에는요,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얼마나 냈느냐, 그리고 4단계는요, 국세청에 내가 신고했던 종합소득이 얼마이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소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연말 정산된 근로소득을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나의 소득 자료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런 1단계부터 4단계가 나타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나의 소득을 반영할까요? 그것은요,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소득의 최근 3개월 자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을 하시거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요, 국세청의 종합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요, 경비를 제외하고 연말에 정산되었던 사업소득을 12달로 나누게 되면요, 나의 소득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매달 다르고 지난해 다른 내 소득이 얼마인지 궁금하긴 하지만요, 그것을 스스로 계산까지 하는 수고로움은 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회된 소득 그리고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께서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의 제기를 하실 때는요, 고용임금 확인서 그리고 월급 명세서 등을 첨부해서요, 서류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요, 서울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기존 지원을 받고 계시는 대상자들은 제외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은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신 분들은요, 이번 서울시의 지원에서는 제외됩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요, 국민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특별돌봄
스마트폰의 지원 대상자인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의 지원 대상자는요, 이번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정부의 긴급복지나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요, 이번 지급에서는 제외됩니다. 또 2020년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제외되니까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공헌, 뉴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분께서는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청년 수당 수급자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부나 서울시에서 기존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분들은 대부분이 제외된다라는 점을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얼마만큼 지원을 받고 언제까지 지원을 받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지원은 일회성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지급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신다면 30만 원이고요. 3인 가구, 4인 가구는 40만 원, 그리고 5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인 가구 이상이라고 해서요, 7인 가구, 8인 가구라고 해도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고요,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 원이다 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지급을 받을까요?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에서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요,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시고 핀번호를 입력하시면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10% 추가 지급 혜택이 있고요, 5%의 캐시백 혜택도 있습니다. 선불카드일 경우에는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카드를 직접 수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식당, 마트, 편의점 이런 곳에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청을 하셨다면요, 신청일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소요가 되고요, 지급이 모두 결정되는 것은요, 그 이후까지 소요가 되니까요, 일단 여러분께서 신청해서 결과를 받는 데까지는 7일,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는 데까지는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30일 신청하시고 접수를 하시면요, 지급 결정이 나는데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고요, 만약에 잘못된 지급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환수 조치를 합니다. 자, 신청하실 때는요, 여러분께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복지포털에 온라인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동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접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접수를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요,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수가 매우 적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요, 여러분께서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요, 정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 조회 그리고 지급 결정을 하는데 3일에서 4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만약 여러분께서 대상자가 아니다, 기준에 미충족되었다라고 한다면요, 보완 서류를 요청해서 추가 확인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약 3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요, 동주민센터에서는요, 서울사랑 상품권을 기준 대상자에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선불카드를 직접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수가 되는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았다, 또는 허위의 방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나중에 납부 통지서를 받으시고 환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잘못 판단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께서 이의 신청을 하셔서요, 여기에 따른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접수 신청 기간은요, 3월 30일에서 5월 15일까지이고요, 서울복지포털 인터넷에 접속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폭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최근 시행했던 마스크 오부제와 동일하게 출생 연도에 따라서 신청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요, 출생 연도에 따른 오부제를 실시한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태어나신 연도가 1 또는 6년이다 라고 한다면요, 월요일이고요, 2 또는 7년이다 라고 한다면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70년대를 예를 든다면 75년생 그리고 80년생 이렇게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찾아가는 접수는요, 고령, 장애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가산 콜센터 120번 또는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찾아가는 접수도 가능하니까요, 만약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시라면 내가 직접 가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생활비를 지원하는 이유가요, 감염병 사태에서 빠르게 헤쳐나오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3월
3월 30일이 아닌 4월 16일부터 한다. 여기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실 때는요, 꼭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번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치이니까요,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4월 16일 목요일부터 방문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난긴급생활비의 대상은 누구이고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가 이번 신청 대상인지, 내가 신청 대상이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요, 이번 재난긴급생활지원비를 꼭 수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